응? 안녕하세요. 멋쟁이사처럼 커뮤니티 학생 여러분 반갑습니다. 네, Q&A 질문들이 들어와서 읽고 그거에 대한 답변을 해드리겠습니다. 먼저 첫 번째 질문입니다. 비전공자로 개발자 이직을 고려하고 있습니다. 프론트엔드, 백엔드로 나눈다면 어떤 부분을 어떻게 공부해야 빠르고 효과적으로 공부할 수 있을까요? 라고 질문을 주셨는데요. 이거는 좀 어떻게 보면 이제 요즘 시장에 좀 명확하게 돼 있는 것 같아서 어떤 부분을 어떻게 공부해야 빠르게 효과적으로라고 하면은 현재 기업에서 사용되고 있는 거를 빠르게 익히면 당연히 좀 취업이나 이런 데 있어서 유리하겠죠. 그래서 두 번째 질문이 사실 요즘 IT 회사에서 선호하는 스킬이라는 걸 여쭤보셨는데 그 부분이랑 중복이 많이 될 것 같아요. 그래서 좀 합쳐서 말씀을 드리면 요즘 IT 회사에서 선호하는 스킬이 결국에 어떤 부분을 공부해야 되는 부분일 거고, 그걸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일단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SI 회사가 있고 그 스타트업이 있습니다. 그래서 두 개의 회사가 이제 사용하는 스킬이 좀 완전히 다른데 SI 회사부터 말씀을 드리면 SI 회사는 아무래도 좀 큰 프로젝트들이 많기 때문에 그 전자정보 프레임워크, 자바 기반의 전자정보 프레임워크, 즉 스프링이죠. 그래서 스프링 프레임워크를 이용한 보통 프로젝트들이 많이 돌아가고요. 그래서 좀 SI 쪽 회사를 준비한다라고 하면 자바 언어의 스프링 프레임워크를 공부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. 그리고 스타트업의 경우에는 요즘 또한 크게 두 가지로 갈리는데요. 스타트업에서 사용하는 두 가지는 파이썬과 자바스크립트입니다. 그래서 파이썬을 공부하신다고 하면 파이썬이랑 그 부가적으로 장고 같은 그 웹 프레임워크를 이용하시거나, 근데 요즘에는 사실 장고보다는 플라스크나 패스트 API와 같이 좀 가벼운 형태의 프레임워크가 많이 쓰여요.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학습하시고, 요즘에는 보통 예전에는 막 장고로 되게 큰 웹 서비스가 그냥 한 번에 운영되기도 하고 그랬는데 요즘엔 웬만하면 다 마이크로 서비스라고 해서 다 작은 단위로 쪼개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. 그래서 플라스크 아니면 그 패스트 API와 같이 좀 작은 단위의 좀 가벼운 서비스들을 여러 개 띄워놓고 그걸 연결해서 사용하고 뭐 그렇게 운영되고 있는데요. 그래서 좀 정리하자면 일단 파이썬을 공부하신다라고 하면 뭐 장고도 쉽고 빠르게 만들고 뭐 크게 만들긴 좋지만 요즘에는 패스트 API 혹은 플라스크를 이용하면 좀 더 트렌디하게 기업에서 사용하는 기술을 공부하신다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. 그리고 또 파이썬 진영이 이렇게 있고 또 자바스크립트 진영이 있어요. 자바스크립트는 자바스크립트 기반의 요즘엔 타입스크립트라고 해서 자바스크립트에 타입을 붙인 언어를 많이 사용하는데 그 타입스크립트 기반으로 또 당연히 노드.js와 같은 서버를 이용하는데 노드.js 익스프레스 같은 경우에 너무 일단 베리에이션 쓸 수 있는 그런 모듈들이 너무 많아서 요즘에는 넥스트, 네스트 이런 걸 이용해서 좀 프레임워크 단위로 묶어서 가기도 하거든요. 그래서 다시 좀 정리를 하자면 전체적으로 한번 정리를 해드리자면 SI 기업은 목표로 하신다라고 하면 자바, 스프링, 그리고 스타트업을 목표로 하신다면 파이썬과 자바스크립트 진영이 있는데 파이썬은 그 장고 아니면은 플라스크, 패스트 API 이렇게가 좀 메인일 것 같고, 그 다음에 자바스크립트 쪽은 자바스크립트를 기반으로 한 타입스크립트를 공부하시고 그 기반으로 노드.js 익스프레스 이런 걸로도 연습해 보시고, 그 다음에 넥스트, 리액트 기반의 넥스트나 아니면 네스트라고 해서 NEST가 있는데 요게 이제 백엔드 쪽 주로 다루는 프레임워크인데 네스트도 요즘에 많이 쓰입니다. 되게 그거 말고도 종류가 사실 자바스크립트 진영은 정말 넓어요. 그래서 뭐가 딱 대세다라고 사실 말하기가 좀 애매할 수도 있는데 약간 자바스크립트 쪽이 다시 좀 꼬였는데 다시 정리를 좀 해드리면 자바스크립트에서 일단은 프론트엔드, 백엔드를 나눴잖아요. 근데 지금까지 좀 백엔드 위주로 설명을 드린 것 같고요. 사실 좀 정리가 안 됐는데 지금까지 설명드린 건 백엔드였습니다. 백엔드를 설명드렸고 이제 프론트엔드를 좀 설명을 드리면 이제 프론트엔드는 좀 어느 정도 고정이 된 것 같아요. 두 가지 정도로 고정됐는데 리액트 아니면 뷰입니다. 둘 다 일단 자바스크립트 기반 프레임워크고 리액트가 더 많이 쓰인다고 알고 있어요. 스택 오버플로우 설문조사 같은 데서도 리액트가 많이 쓰인다고 결과가 나와서 리액트 쪽을 중심으로 공부하시는 걸 추천드리고 뷰도 많이 쓰여서
지원하고 싶은 회사를 한번 쭉 리스팅을 해보시고 거기서 사용되는 기술 스택을 공부하는 게 사실 제일 좋은 것 같아요. 뭐 지금까지 그냥 제일 많이 쓰이는 거 위주로 한번 쭉 말씀을 드렸는데 그래도 가장 중요한 건 본인이 들어가고 싶은 회사에서 쓰는 기술 스택들이 채용 공고에 보면 쭉 나열되어 있거든요. 그래서 그거 중심으로 공부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. 네. 그러면 이걸로 이제 1, 2번에 대한 답변이 어느 정도 된 것 같은데요. 2번을 보니까 뭐 개발 언어도 있었지만 마인드셋, 필요 요건, 자격증 이런 게 있는데 마인드셋은 뭐 사실 뭐 개발도 그렇지만 어느 거나 다 비슷할 것 같은데 그냥 뭐 열심히 하고 항상 또 개발자는 중요한 게 계속 새로운 게 워낙 많이 나오니까요. 그냥 새로운 걸 공부하는 걸 좋아한다. 혹은 뭐 개인 그 기술 블로그를 운영한다. 뭐 이런 내용이 상당히 어필이 될 것 같고요. 왜냐면 그만큼 자기가 꾸준히 새로운 기술에 대해 학습한다는 거를 이제 면접관들한테 좀 어필하면은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. 또 필요 요건, 자격증. 사실 자격증은 개발 분야에서 막 엄청 쳐주는 건 잘 없고요. 뭐 SI 업체에서는 그 제일 많이 사는 게 정보 처리 기사. 네, 정보 처리 기사가 굉장히 그냥 많이 쳐주긴 하는데요. 그러니까 그거를 뭐 채용할 때 이거 있어라고 해서 채용하는 게 아니라 사실 SI 회사 내부에서 이제 정보 처리 기사가 있으면 뭐 등급이 올라가고 이런 심사 기준들이 좀 있어요. 그래서 그것 때문에 좀 정보 처리 기사를 쳐주는 게 있는데 근데 뭐 꼭 필수는 아닙니다. 그래서 정보 처리 기사가 없는데 개발 엄청 잘하시는 분도 있어요. 그러면 뭐 아무 소용이 없고요. 그냥 보통 가장 실력이나 포트폴리오 뭐 이런 게 더 중요하지 그냥 자격증은 크게 중요하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. 네, 그렇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. 네. 근데 뭐 또 하나 덧붙이자면 이제 이거는 좀 프론트엔드 백엔드 위주의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아무래도 뭐 데브옵스 요즘 클라우드 워낙 핫해지고 되게 커지고 있어서 뭐 클라우드 쪽에 뭐 데브옵스 쪽으로 진로를 나간다라고 하면 또 달라질 수 있을 것 같아요. 거기는 뭐 AWS 뭐 공식 자격증이나 뭐 GCP 공식 자격증, 구글 클라우드 아니면 애저 뭐 자격증 이런 게 도움이 될 수는 있습니다. 왜냐면 클라우드 기반으로 워낙 그 데브옵스 쪽이 되게 또 분야가 커져가지고 네, 그쪽으로 준비하신다면 또 자격증의 의미가 있지 않을까 또 싶습니다. 네, 이렇게 1, 2번에 대한 설명을 좀 드렸고요. 그리고 개발자의 이직 적응 실패 등 실제 사례를 간단히 얘기해 주세요라고 세 번째 질문이 있는데 요거는 사실 좀 이 질문 받으면서 이런 게 있나라고 좀 고민을 해봤는데 그냥 주변 사례가 잘 많이 없어서 뭐 이게 실패했다 뭐 이런 건 없고 보통 개발자인데 뭐 데이터 사이언스로 이직했어요 뭐 이런 걸로 이제 뭐 글 올리신 분도 많고 뭐 아니면 저 같은 경우에는 사실 저도 개발자로 일하고 있었다가 지금은 이제 어떻게 보면 교육자 쪽에 가깝게 일을 하고 있거든요. 그렇게 이직한 사례들이 있는데 이거는 뭘 얘기해야 될까 좀 고민을 하다가 네. 이거는 뭐 개발자에서 데이터 사이언티스트 혹은 뭐 AI 워낙 머신러닝 이런 쪽 핫하니까 그렇게 넘어가서 더 뭐 연봉 높여서 더 잘 되신 분도 있다고 많이 들었고요. 그런 사례를. 그리고 뭐 요즘 코딩 교육 시장도 워낙 핫하니까 개발자에서 교육자로 이직해서도 뭐 잘 되시는 분은 이건 좀 애매하네요. 뭐 저도 뭐 잘 된다고 볼 수 있을까요? 네. 뭐 개발자보다는 유튜브 네, 쪽이 잘 맞는 것 같습니다. 네. 아무튼 그렇고요. 네, 그래서 뭐 이렇게 개발자인데 이렇게 이직을 정말 다양한 분야로 할 수 있고요. 뭐 또 테크 에반젤리스트 이런 걸로도 좀 자기가 기술에 대한 홍보 이런 거를 하시는 분을 업으로 삼으시는 분도 있고 되게 개발자는 사실 갈 곳이 많은 것 같아요. 뭐 개발자이신데 창업하신 분도 되게 많아서 네, 그런 창업가도 어떻게 보면 이직이라고 하기는 그런데 아무튼 뭐 새로 바꾸는 거죠. 네, 그래서 그런 것도 있어서 네, 이거는 사실 좀 설명이 좀 애매했는데 아무튼 뭐 개발자로 시작했다면 어디든 갈 수 있고 잘 될 수 있습니다. 네, 그래서 뭐 당연히 분야를 조금 바꾸는 거는 얼마든 네, 하시는 분 되게 많고요. 그래서 자기는 뭐 프론트엔드 하다가 백엔드가 재밌다 해서 옮기시는 분도 많고 그래서 그러면서도 되게 잘 되신 분도 많아서 네, 이거는 그냥 본인이 공부하시면서 되게 적성에 맞다라고 하시는 부분이 있다면 뭐 분명히 잘 되실 수 있을 겁니다. 네, 화이팅입니다. 그리고 네 번째로 가보겠습니다. 프로그래밍을 공부하는 중장기적인 방법, 루틴한 습관. 이거는 이제 위에서도 좀 설명을 드렸었는데 이거 두 가지로 설명드릴 수 있겠는데
먼저 사이드 프로젝트 쪽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일단은 프로그래밍 공부를 중장기적으로 하고 습관을 들이려면 사실 이거를 꾸준히 하시는 분도 물론 있지만 이게 약간 의욕이 잘 안 나잖아요. 그래서 제가 추천드리는 방법은 사이드 프로젝트를 하나 만드는 겁니다. 그러면은 이 프로젝트를 만들다 보면은 당연히 이때 이걸 만드는데 내가 공부하고 싶은 뭐 리액트 공부하고 싶고 뭐 넥스트 공부하고 싶고 이런 거를 적용을 시켜보면은 그냥 그걸 만들면서 사실 공부가 되거든요. 그래서 그렇게 하시는 분도 되게 많고 이걸 만들게 되면 이 결과물이 좋다면 뭐 이게 넘쳐 성공하면 뭐 퇴사하고 이것만 할 수도 있겠죠. 근데 뭐 그렇지 않더라도 그냥 기술에 대한 습득이 자연스럽게 되고 그냥 어떤 서비스도 만들어서 포트폴리오도 되고 해서 그렇게 공부하시는 게 일단 좀 중장기적으로 꾸준히 공부할 수 있는 좋은 동기가 되지 않을까 싶고요. 그리고 루틴한 습관, 뭐 같은 말인데 습관은 아무래도 좀 기술, 이 IT 분야에서는 새로운 기술이 엄청 많이 나와요. 그래서 그런 새로운 기술을 언제든 받아들일 준비가 돼 있고 그거를 새로 나오면 어떤 게 장점이 있는지를 좀 빠르게 배워보는 게 가장 중장기적인 뭐 루틴 습관으로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. 그렇게 4번 마무리하겠습니다. 그리고 5번은 요즘 즐겨 찾고 있는 개발자 사이트 그리고 개발자들의 우상은 누구일까요? 라고 질문을 주셨는데 저는 사실 뭐 커뮤니티 활동을 엄청 하진 않아요. 그래서 그냥 스택 오버플로우는 뭐 매일매일 들어가는데 뭐 구글링 하느라 스택 오버플로우는 정말 누구나 들어갈 것 같고요. 그거 외에는 보통 활동하시는 부분이 페이스북 커뮤니티에 개발자 관련 커뮤니티가 굉장히 많아요. 그래서 본인이 하고 있는 그 프레임워크나 아니면 기술 단위로 개발자 커뮤니티가 있는데 그런 데서 활동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거기서 활동하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. 그리고 뭐 해외에서는 뭐 레딧 이런 데 프로그래밍 커뮤니티 뭐 이런 것도 있고 아니면은 뭐 되게 많죠. 근데 이거는 아마 구글의 개발자 커뮤니티만 쳐도 쫙 나올 거기 때문에 본인의 분야에 맞는 거를 잘 선택해서 이용해 보시면 많은 정보 얻어가실 수 있을 겁니다. 그리고 개발자들의 우상은 누구일까요? 라고 했는데 사실 되게 다를 것 같아요. 이게 사람마다 너무 다른데 일단 좀 크게 두 가지로 나누자면 저는 약간 개발자긴 한데 아무래도 개발자이면서 좀 창업하신 분들이 되게 멋있더라고요. 그래서 대표적으로 뭐 일론 머스크, 마크 주커버그 이런 분들이 제일 대표적이겠죠. 그래서 개발자지만 뭔가 정말 큰 뜻을 이루기 위해 창업하신 분들이 저는 되게 우상으로 보고 있고요. 그리고 또 기술적으로 되게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시하시는 분들이 좀 인기가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. 우상으로 보시는 분들 뭐 리누스 토발스 뭐 이런 리눅스 창시자나 아니면 뭐 제임스 고슬링 뭐 이런 분들 있죠. 자바 만드신 분 이런 분들이 뭐 새로운 언어를 만들거나 패러다임을 만들어서 좀 우상으로 치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. 그리고 6번으로 넘어가겠습니다. 6번은 조코딩님이 목표로 하는 좋은 개발자란 하고 말씀해 주셨는데 이것도 사실 뭐 이건 제 개인 의견이고 다 개발자마다 다 목표도 다르고 다 생각도 다를 것 같아요. 저는 개인적으로 그냥 뭐 기술을 엄청 딥하게 파는 걸 좋아하시는 분도 물론 있고 훌륭한 일이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그냥 다양한 도구를 조금씩 사용할 줄 아는 게 일단 저의 좋은 개발자라는 거의 목표고요. 그래서 다양한 기술이 필요할 때 가장 쉬운 거를 빠르게 가져다 쓸 수 있는 사람이 저는 좀 좋은 개발자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. 그래서 그냥 다양한 기술을 저 조금씩 배우는 걸 좋아하고 그런 걸 많이 배워서 좀 어떤 프로젝트를 할 때 빠르고 쉽게 가져다 쓸 수 있는 걸 좀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. 그리고 마지막 7번째로 넘어가겠습니다. 7번째는 개발자 대표 창업회사는 눈여겨보고 있는 개발자 대표 창업회사는? 이라고 질문을 주셨는데요. 이거는 뭐 위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이제 개발자 출신의 창업하면 대표적으로 뭐 일론 머스크의 뭐 테슬라, 스페이스X, 오픈 AI 특히 저 오픈 AI가 너무 인상 깊고 재밌어가지고 열심히 보고 있는데요. 그렇게 좀 눈여겨보고 있습니다. 뭐 GPT-3 워낙 유명하죠. 그래서 그런 거나 아니면 계속 또 새로운 재밌는 AI 관련해서 엄청난 것들을 만들고 있어서 굉장히 재밌게 보고 있습니다. 그리고 뭐 마크 주커버그는 뭐 페이스북 워낙 어렸을 때부터 제가 대학생 때부터 굉장히 뭐 널리 퍼지기 시작했어서 그거는 되게 앞으로도 뭐 VR 메타버스 쪽으로도 계속 진출을 하려고 해서 앞으로 좀 행보가 기대되고 있습니다. 이렇게 7개의 질문에 대해서 마무리를 할 수 있었습니다. 그동안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